네,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셨죠? 새롭게 어떤 종목 공략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위원님의 시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유망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요즘은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코리아 FT 오늘 좀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리아 FT는 어떠냐면은 자동차 연료 탱크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와 플라스틱 필러넥 제조 회사인데요. 일단 카본 캐니스터 이게 이제 연료 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해 엔진으로 환원시켜 연소하게 되는 친환경 부품이다 보니 친환경 부품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은 밝다 보니 수요가 늘 텐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미국과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이 이 카본 캐니스터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이 밝다. 시장점유율 국내 1위고요. 글로벌 4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에 대한 전망이 밝은 부분으로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들 앞으로 주가 강세에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또 5개의 완성차 업체 모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죠. 자동차 업황은 이번 연도 반도체 업황과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다 보니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면서 그동안에 모자랐던 부품에 대한 공급이 딸렸던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됨에 따라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소형 화물차에도 충돌 실험을 받는다. 그래서 ABS의 전 차종에 의무화를 한다. AEBS 요게 이제 이 머신리반 기반의 ABS 소프트웨어 센서 칩 스마트 코리아 FT 뉴로보픽 디텍터 개발한 회사가 바로 코리아 FT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기반의 AB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또 이 코리아 FT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차종에 의무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련주에 대한 어떤 움직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 거냐면은 일단 월봉이 장기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하락한 부분이 특징이에요. 아, 많이 떨어졌구나. 여기서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주가가 급격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의 저점에 대한 기준선 잡고 아니죠. 오늘 거래가 터졌던 이 저가를 기준 잡고 점진적 상승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오늘 뭐 변곡점이 여러 가지 막 많이 풀이면 신호는 아니고요. 일단 스타트 끌었다라는 개념에서 점진적 서서히 상승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프트 주봉 차트 잠깐 볼까요? 중기적 주봉은 아직까지 밴드에 대한 중앙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빠르게 중기적으로 가기엔 좀 어렵겠죠. 월봉도 아직까지는 뭐 탄력이 세게 붙으려고 한다면 월봉에 최소한 20개월 이평선 회복을 하면서 직전의 음봉을 일단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봉 길이가 좀 짧아요. 조정이 길이가 양봉의 길이에 비해서 좀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탄력적 상승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일단 서서히 점진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FT 유망주로 챙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유망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공명정지우 위원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 예. 막 큰 고래가 온다, 뭐 이렇게 막 나가더라고요. 네.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 네, 저도 일단 자동차에서는 전기차가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 폐배터리 쪽이죠. 그래서 네. 제가 2020년도 때 영화테크를 한번 바닥에서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MPC 같은 경우가 또 폐배터리 쪽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쪽에 전용 용기를요. 개발을 이제 현대 글로비스랑 같이 공동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죠.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이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이 역할 수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로 앞으로 또 성장 기대감이 없으면 관심 없습니다. 죽은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최근 들어 꾸준한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회장님께서 6,000원대에서 제가 이 회사를 또 캐치를 해서 아마 예전에 이 기법 강좌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요. MPC. 그때 당시가 6,000원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11,000원대까지 한번 랠리가 나왔죠. 조정받는데도요. 최근 들어 7,000원대 후반, 8,000원, 심지어 9,000원 중반대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1월, 2월 달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포 세력들이 더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일단 MPC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MPC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굉장히 제가 눈에 띄는 부분 차트를 통해서 풀어드릴게요. 밑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MACD 같은 경우가 예전에 2021년도 12월 달에도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거래 터지니까 시세 분출 국면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 꼭대기에 있을 때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안 터졌어요. 주포 세력들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21선 돌파와 함께 이제 MACD가 밑에서부터 돌기 시작을 합니다. 과일권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신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침체권입니다. 예전에 2021년도 하반기 때 투자 신미도가 70 이상의 과일권이었어요. 지금도 스토캐스틱 지표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중장기 정별 상태에 들어가 있죠. 이미 지난달 조정받고 나서 첫 양선이죠. 그래서 싹3에 완전히 721선 부근에 근접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족은 되지 않으나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다시 11,000원대까지 추가 반등은 노려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싹쓸이 기법으로 2020년도 때 하반기 때부터 해서 2021년도 때 이제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 걸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도 역시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12,000원대 올라가면 또 200%, 300%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주포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올 때 포착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수익을 도전해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정은 이 100일선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상승 전환이 이뤄진 만큼 역시 7,600원대 굉장히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점인 11,500원대 이 부근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신고가죠. 매물대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포 세력들 들어오고 나서 뭔가 이런 새로운 신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너무 가둬놓지 마시고요. 열어두고 역시 우리는 수급 동향을 체크해 가면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간다. 이런 관점 잘 생각하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MPC 유망주로 공략해 주시면서 매매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